네, 그러면 김연경 기자, 박인희 교수와 계속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 내용이 공개를 됐는데 일단은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뭐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통화를 했던 내용 이런 정도의 해명과 이런 게 있었다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역할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뭐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준 얘기 중에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남북한 관계까지 북미가 완전히 엄격한 게 뭔가 미국이 통제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너무 이렇게 다른 아젠다들이 많아서 네. 지금 여기까지 이번 합의까지는 못 이뤘지만 어쨌든 이 기조는 계속하고 싶으니 이 상황 관리를 최소한의 상황 관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표현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네. 계속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작년에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로서 위기 국면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였던 북미 간 접촉이 한 2번 정도 모멘텀을 다시 동력을 다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지 형식으로 취소를 예고해 버렸어요.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중재 얘기를 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이 논란이 일었을 때 9.19 평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유엔 외교를 통해서 또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기대한다는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의미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신속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비핵화도 하고 평화도 정착을 언젠가는 해야 될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정부의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바는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와 이 파괴가 크지 않을 때는 힘을 발할 수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이슈는 한반도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세계 안보적인 이슈이고 또 미중 관계도 또 끼어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 위기가 우리 정부의 중재로 가능할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의 냉각기의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혹시 이 위기가 커지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또 그런 면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여러 번 사실 북미 관계 흐트러질 때 심폐소생 수준의 어떤 중재 역할을 좀 해왔단 말이죠. 자,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런 식으로 결렬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자 역할론이 다시 발의를 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이거를 뭐 우리 정부한테 책임을 지워주자는 얘기는 아닌데 중재 역할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재자가 해야 할 역할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상황 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역할 공간을 찾아서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뭐 적당한 중간 정도의 그 중재 역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상황을 돌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작년 초에 있었던 거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어떤 그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딜을 만들어내는 어떤 설계자의 역할부터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그 큰 폭의 어떤 설계에서부터서 기획자, 중재자, 뭐 어떨 때는 뒤에 있는 감독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당장은 상황 관리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 현실적 목표를 찾아서 거기에서 움직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럴 거예요. 트럼프와 빅딜을 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풍계리라고 하는 북한 유일의 지상 핵실험장을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파괴를 했죠.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그 빅딜이 사실상 좀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할까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트럼프와의 빅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문제 해결을 북한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경제발전 노선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핵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경우에는 모든 곳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협력할 수 없고 중국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자 노동신문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일단 궁금해지고요. 돌아갔을 때 오늘 아침자만 해도 사진 여러 장 써가지고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자만 해도 그랬잖아요. 과연 내일 아침자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이른바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66시간을 달려서 중국 대륙을 달려서 열차 외교라는 표현을 만들면서까지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이제 짚고자 왔는데 혹시 이게 빈손 귀국 내지는 그런 논란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답에서 확인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불필요한 이런 큰 위기를 낳을까 봐 하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추가 제재나 군사훈련의 재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없을 거라는 걸 약속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위기가 관리 가능한 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래의 모습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본인의 외교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고 조금 편안한 표현을 쓰면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멘텀을 서로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기회를 다시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김영경 기자는 어떻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을 말씀을 네, 제가 그렇죠. 계속 드릴까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한 이런 그 중대한 사안이 드러나면은 가끔씩 보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 목표나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사진이 그냥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속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제 다행히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혹은 북한의 선전선동 차원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 혈맹의 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중국이나 사회주의 혈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다른 길이라는 거는 우리 크게 엇나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각적인 외교 그리고 특히 중국의 지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그 지원 하에 계속해서 경제발전 노선을 모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심경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애써 웃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애써 웃는 장면인데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정치적인 상황 부담감 때문에 이 빈칸에다가 과감한 답을 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돌아갔을 때 그러면 과연 박수를 받을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의 지금 지적 중에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만의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모두 다 이제 책임을 분담하는 거죠. 일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책임이고 또 일정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책임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생각과 고려 속에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대북 접근을 하라는 국내적 압박이 작용을 했다라면은 정교하고 정확하고 이 클리어한 투명한 대북 압박과 대북 그 교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이런 식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국내적으로 다시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조금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협상을 결렬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뭐 적당히 합의하고 제재 풀고 비핵화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레슨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북미 협상을 어쨌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투명하게 잘 하라는 것이 이런 식의 과정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돌아가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그랬고 직전에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죠.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 라는 비핵화를 재촉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 것은 나는 지금은 이 큰 블랭크에다가 답을 굳이 내가 무리해서 넣지 않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작년 말에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칼럼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교도소냐 대통령이냐입니다. 네. 굉장히 이거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일 때는 기소되지 않지만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기 후에 교도소를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그 자기 지지층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북한과의 이슈가 이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이 미국 정치를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카드를 내놓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지켜봐야죠.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연경 기자, 박인희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고요.